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지아는 갑자기 결혼식장을 뛰쳐나왔다. 드레스를 입은 채로 비를 맞으며 택시를 잡아탔다. 그 뒤로 남겨진 가족과 하객들의 혼란스러운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지아의 마음속에는 오랜 세월 억눌려온 비밀이 폭발하고 있었다. 그녀는 서아를 향해 달려갔다. 서아의 아파트 문을 두드릴 때 지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서아야, 나 이제 못 참아.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아는 문을 열고 지아를 보며 놀랐다. 언니. 결혼식은? 왜 여기? 서아의 말은 끊겼다. 지아가 서아를 끌어안았기 때문이다. 그 포옹은 단순한 우정의 그것이 아니었다. 깊은 감정이 스며들어 있었다. 지아와 서아는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다. 지아는 25살, 자신감 넘치고 날카로운 눈매의 미인으로 가족의 기대를 짊어진 장녀였다. 서아는 24살, 부드러운 미소와 짧은 밥 헤어의 예술가 지망생으로 지아를 언니라고 부르며 따랐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점점 복잡해졌다. 지아의 가족은 그녀를 보수적인 가치관으로 키웠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전통적인 주부였다. 그들은 지아에게 안정된 결혼을 강요했다. 너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좋은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 아버지의 말은 지아의 가슴을 옥죄었다. 지아는 그 압력에 굴복해 회사 동료와의 맞선 결혼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아를 향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서아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지아를 단순한 친구 이상으로 느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기대가 그 감정을 억눌렀다. 지아의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서아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언니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고 서아는 혼자서 울었다. 지아의 결혼식 전날 서아는 지아를 만나러 갔다. 언니, 정말 행복해. 서아의 물음에 지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들의 눈빛이 마주쳤을 때 무언의 고백이 오갔다. 지아는 서아의 손을 잡았다. 서아야, 너 없이 못 살 것 같아. 하지만 지아는 그 말을 삼켰다. 대신 친구로서 축하해줘라고 말했다. 서아는 그 말을 듣고 돌아섰다. 마음속으로 건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도 포기해야 해라고 생각했다. 결혼식 당일, 지아는 거울 앞에서 드레스를 입었다. 아름다웠지만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신랑은 착한 사람이었지만 지아의 마음을 채우지 못했다. 예식 시작 직전, 지아의 휴대폰에 서아의 메시지가 왔다. 언니, 행복하세요. 그 메시지를 본 지아는 무너졌다. 이게 아니야. 이 결혼은 잘못됐어. 지아는 드레스를 입은 채로 예식장을 빠져나왔다. 가족들의 외침을 무시하고 서아의 집으로 향했다. 서아의 아파트에 도착한 지아는 문을 두드렸다. 서아가 문을 열자 지아는 미안해, 서아야. 나 너를 사랑해 라고 고백했다. 서아는 충격받았다. 언니. 그게 무슨. 하지만 서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녀도 같은 감정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이 순간은 시작에 불과했다. 지아의 가족이 곧 뒤쫓아올 터였다. 아버지는 지아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왜 도망쳤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전화로 울렸다. 지아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서아와 함께 도망치기로 결심했다. 우리 함께 가자. 서울을 떠나자. 지아의 말에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서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싹텄다. 이 선택이 옳을까? 가족을 버리고 사회의 시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들은 짐을 챙겨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를 탔다. 기차 안에서 지아는 서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아야, 나 때문에 고생할 텐데. 서아는 미소 지었다. 언니와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지아의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뉴스에 지아의 결혼식 도주 소식이 나왔다. 유명 기업 임원의 딸,
결혼식 당일 실종 사회의 시선이 그들에게 쏟아졌다. 서아의 친구들도 연락해왔다. 서아야, 너 지아 언니랑 같이 있어? 대체 무슨 일이야? 서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가족도 걱정했다. 서아의 어머니는 너 어디 있어? 빨리 집으로 와, 라고 소리쳤다. 지아와 서아는 부산의 작은 모텔에 숨어들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다. 언니, 왜 나야? 왜 나를 선택한 거야? 서아의 물음에 지아는 대답했다. 처음 만난 날부터 너였어. 하지만 가족 때문에, 사회 때문에 숨겼어. 지아의 눈에는 후회가 서렸다. 서아도 고백했다. 나도 언니를 사랑했어. 하지만 두려웠어. 그들의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그 대가는 컸다. 지아는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가족과의 단절이 시작되었다. 서아도 예술가로서의 꿈을 포기할 각오를 해야 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그들을 압박했다. 동성애는 비정상지라는 목소리가 주변에서 들려왔다. 지아는 서아를 보며 말했다. 후회 안 해. 서아는 아니, 언니와 함께라면 지라고 답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불안이 커졌다. 다음 날, 지아의 아버지가 부산으로 왔다. 그는 지아의 위치를 추적했다. 모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아야. 문 열어. 지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아는 지아의 손을 잡았다. 언니, 어떻게 해? 긴장된 순간이 시작되었다. 지아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창문을 통해 도망쳤다. 서아와 함께 다시 서울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서아의 가족에게 연락했다. 너희 딸이 우리 지아를 꼬드겼어. 서아의 어머니는 충격받았다. 우리 서아가? 그럴 리 없어. 가족 간의 갈등이 폭발했다. 지아와 서아는 서울의 지하철에서 숨어 지냈다. 그곳에서 지아는 서아에게 말했다. 미안해. 내 인생을 망치게 해서. 서아는 아니, 이게 내 선택이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아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었다. 정말 이 길이 맞을까? 고통스러운 여정이 계속되었다. 지아와 서아는 서울의 변두리 아파트로 숨어들었다. 그곳은 서아의 옛 친구가 빌려준 곳이었다. 하지만 안전하지 않았다. 지아의 아버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그들의 행방을 쫓았다. 지아야, 내가 왜 그래? 내가 동성애자라니, 그건 병이야. 아버지의 메시지가 지아의 휴대폰에 쏟아졌다. 지아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울었다. 아빠, 미안해. 하지만 이게 나야. 이 지아의 목소리는 작았다. 서아는 지아를 안아주었다. 언니, 괜찮아. 우리가 함께라면. 하지만 서아도 가족의 압력을 받았다. 어머니는 매일 전화해 집으로 돌아와. 내가 왜 지아 언니를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했다. 서아는 엄마, 나 언니를 사랑해 라고 고백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신 곧 돌아갈게 라고 거짓말했다. 사회의 시선도 그들을 괴롭혔다. 지아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내 사생활이 회사 이미지를 해친다는 이유였다. 지아는 충격받았다. 이게 공정한가? 그녀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하지만 변호사는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아직 보호받지 못해 라고 말했다. 지아의 분노가 치밀었다. 서아는 예술 스튜디오에서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었다. 친구들이 너 지아 언니 때문에 미쳤어 라고 비난했다. 서아는 그건 내 선택이야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상처받았다.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갈등도 커졌다. 지아는 서아에게 내가 후회할까봐 두려워라고 말했다. 서아는 아니, 언니. 하지만 가족을 잃는 게 아파라고 답했다. 어느 날 지아의 여동생이 찾아왔다. 언니, 왜 그래? 아빠가 아프셔. 여동생의 말에 지아의 마음이 흔들렸다. 아프다고. 나 때문에. 지아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아버지는 지아를 보자마자 너 같은 딸은 없어 라고 말했다. 지아는 눈물을 흘렸다. 아빠, 제발 이해해줘.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서아 그 애랑 헤어지지 않으면 너를 버릴 거야 라고 위협했다. 지아는 병원을 나와 서아에게 달려갔다. 서아야, 나와 가족을 포기할 수 있을까? 지아의 물음에 서아는 언니, 나도 가족이 소중해. 하지만 너 없인 못 살아 라고 말했다. 그들은 함께 결정을 내렸다. 우리 독립해서 살아보자. 지아는 새로운 직장을 찾기 시작했다. 서아는 온라인으로 예술 작품을 팔았다. 하지만 돈이 부족했다. 언니, 오늘 저녁은 라면으로 때우자. 서아의 말에 지아는 미안해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가치관이 그들을 압박했다. TV에서 동성애에 대한 토론 프로그램이 나왔다. 동성애는 자연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지아는 TV를 끄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중얼거렸다. 서아는 지아를 위로했다. 언젠가 변할 거야. 하지만 변화는 멀었다. 지아의 옛 친구가 찾아왔다. 지아야, 너 서아랑 정말 사귀는 거야? 그건 잘못됐어. 친구의 말에 지아는 왜 잘못됐어? 사랑인데 라고 반박했다. 친구는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아 라고 말했다. 지아는 친구를 쫓아냈다. 하지만 그 말은 지아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서아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녀의 대학 선배가 서아야, 지아 언니 때문에 내 미래를 망치지 마 라고 조언했다. 서아는 그건 내 미래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밤에 혼자 울었다. 갈등은 고조되었다. 지아와 서아는 처음으로 싸웠다. 언니, 나 때문에 가족을 잃으면 안 돼. 서아의 외침에 지아는 너 없이 가족이 무슨 소용이야 라고 소리쳤다. 그들은 서로를 안고 울었다. 화해 후 그들은 더 강해졌다. 하지만 외부 압력은 계속되었다. 지아의 아버지가 아파트로 찾아왔다. 지아야, 집으로 돌아와. 서아 그 애랑 헤어져. 아버지의 말에 지아는 아빠, 못해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화를 내며 너를 상속에서 제외할 거야 라고 위협했다. 지아는 충격받았지만 그게 아빠의 선택이라면이라고 말했다. 서아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내가 언니를 망치고 있어. 서아의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그녀는 지아에게 언니, 나 헤어질까? 라고 물었다. 지아는 난 돼. 그럴 수 없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아의 마음은 흔들렸다. 다음 날 서아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언니, 미안해. 나와 가족이 필요해. 서아의 말에 지아는 무너졌다. 서아야, 가지마. 지아의 눈물이 흘렀다. 서아는 문을 나서며 울었다. 하지만 길을 걷다 멈췄다. 이게 아니야. 언니 없인 못 살아. 서아는 돌아왔다. 지아를 안으며 미안해, 언니. 나 영원히 함께할게 라고 말했다. 그들의 결속은 강해졌지만 대가는 컸다. 지아는 가족과의 완전한 단절을 각오했다. 서아도 마찬가지였다. 사회의 비난이 쏟아졌다. 온라인에서 그들의 소문이 퍼졌다. 그 두 여자, 동성애자의 악플이 달렸다. 지아는 우리가 왜 숨겨야 해? 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LGBT 커뮤니티를 찾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들처럼 용감한 커플 처음 봐 라는 말에 지아는 힘을 얻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많았다. 지아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이 왔다. 서아는 지아를 돌보았다. 언니, 쉬어. 서아의 부드러운 손길에 지아는 고마워. 서아야 라고 말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빛났다. 하지만 고조되는 갈등은 피할 수 없었다. 지아의 아버지가 소송을 제기했다. 지아를 보호하겠다. 이는 명목으로. 지아는 충격받았다. 아빠가 왜?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다. 법정에서 지아는 아버지와 마주쳤다. 아빠, 왜 이러세요?
지아의 물음에 아버지는 너를 바로잡기 위해 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지아 씨는 성인입니다. 자신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라고 변론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건 병이야. 치료받아야 해 라고 주장했다. 재판은 길어졌다. 지아의 마음은 찢어졌다. 가족을 상대로 싸워야 하다니 서아는 지아를 지지했다. 언니, 내가 곁에 있을게.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동성 커플의 가족 갈등기라는 기사가 나왔다. 사회의 관심이 쏟아졌다. 일부는 지아를 응원했지만 대다수는 비난했다. 전통을 깨뜨리는 행위라는 댓글이 달렸다. 지아는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깨어난 지아는 서아를 보았다. 서아야, 나 때문에. 서아는 아니, 우리 함께 이겨낼게 라고 말했다. 재판 중 지아의 어머니가 증언했다. 지아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사회가 어머니의 눈물에 지아도 울었다. 어머니는 점점 지아를 이해하려 했다. 엄마, 고마워. 지아의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완강했다. 재판 결과 지아의 승소였다. 성인의 자유선택이라는 판결. 지아는 안도했다. 하지만 승리의 대가는 컸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했다. 서아의 가족도 서아를 외면했다. 너 같은 딸은 없어 라는 어머니의 말에 서아는 상처받았다.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지아는 LGBT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해. 지아의 결심에 서아는 언니, 자랑스러워 라고 말했다. 서아는 예술로 그들의 이야기를 표현했다. 전시회에서 숨겨진 사랑지라는 작품을 선보였다. 관객들은 감동받았다. 하지만 비난도 있었다. 이런 게 예술이냐? 지아는 서아를 보호했다. 내 작품은 아름다워.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지아의 옛 연인, 남자가 나타났다. 지아야, 나 아직 너 사랑해. 그의 말에 지아는 미안해. 이제 서아뿐이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서아에게 접근했다. 지아를 포기해. 그녀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해. 서아는 분노했다. 언니의 선택을 존중해. 하지만 그 남자는 지아의 가족과 손을 잡았다. 지아를 되찾자 오는 계획. 지아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서아야, 조심해.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다. 서아는 남자를 만나 전니를 괴롭히지 마 라고 말했다. 남자는 너 때문에 지아가 망쳤어 라고 비난했다. 서아는 상처받았지만 그건 사랑이야 라고 반박했다. 지아는 서아를 안으며 고마워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아의 내적 갈등이 커졌다. 서아가 너무 고통받아. 지아는 서아에게 나 너를 놓아줄까? 라고 물었다. 서아는 안 돼. 그럴 수 없어 라고 소리쳤다. 그들은 다시 결속했다. 사회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났다. LGBT 권리 운동이 활발해졌다. 지아와 서아는 시위에 참여했다. 평등한 사랑을 위해 그들의 목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반대 시위자들이 나타났다. 동성애 반대, 충돌이 일어났다. 지아는 다쳤다. 언니, 서아의 외침에 지아는 괜찮아 라고 말했다. 병원에서 지아는 지게 우리의 현실이야 라고 중얼거렸다. 서아는 변화시킬게 라고 다짐했다. 회복 후 지아는 책을 쓰기로 했다. 숨겨진 사랑의 대가라는 제목. 서아는 일러스트를 그렸다. 출판 후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용감하다라고 칭찬했지만 다른 일부는 사회를 어지럽힌다라고 비난했다. 지아의 아버지가 책을 읽었다. 그는 지아에게 연락했다. 지아야, 내 이야기를 읽었어. 지아는 긴장했다. 아빠, 아버지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했다. 지아는 눈물을 흘렸다. 아빠, 고마워. 화해의 실마리가 보였다. 서아의 어머니도 서아를 찾아왔다. 서아야, 엄마가 이해하려 해. 서아는 전마라고 안겼다.
가족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불편해했다. 시간이 필요해 지아는 이해했다. 그들의 삶은 안정되었다. 지아는 단체 대표가 되었다. 서아는 유명 예술가가 되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지아는 서아에게 후회 안 해? 라고 물었다. 서아는 절대 라고 답했다. 고조되는 감정 속에서 새로운 위기가 왔다. 지아의 건강 문제가 재발했다. 언니, 왜? 서아는 걱정했다. 지아는 스트레스 때문이야 라고 말했다. 서아는 지아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할 각오를 했다. 언니, 나 있잖아.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이겼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지아는 우리가 싸워야 해라고 말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야기의 클라이맥스가 다가왔다. 지아와 서아는 큰 결정을 내렸다. 결혼식을 하자. 지아의 말에 서아는 한국에서 라고 물었다. 지아는 아니, 해외에서. 하지만 상징적으로 그들은 일본으로 날아갔다. 작은 예식장에서 서로에게 맹세했다. 영원히 함께하게. 눈물이 흘렀다. 귀국 후 그 소식이 퍼졌다. 가족들은 충격받았다. 지아의 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끝났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행복해라. 서아의 가족도 비슷했다. 사회의 반응은 극단적이었다. 일부는 용감한 커플지라고 응원했지만 다른 일부는 한국 문화를 망친다라고 비난했다. 지아는 인터뷰를 했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 그녀의 말은 논쟁을 일으켰다. 온라인에서 해시태그가 생겼다. 숨겨진 사랑. 지아와 서아는 유명인사가 되었다. 하지만 그 유명세는 위험했다. 스토커가 나타났다. 너희들처럼 사는 게 싫어 라는 협박 편지. 지아는 두려웠다. 서아야, 조심해. 서아는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말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부족이라는 답변이 왔다. 긴장된 나날이 계속되었다. 지아의 단체 활동이 활발해졌다. 그녀는 강연을 했다. 동성애는 선택이 아니에요. 본능이에요. 청중들은 박수를 쳤다. 하지만 반대자들이 소란을 피웠다. 나가. 지아는 당당히 말했다. 이게 현실입니다. 서아는 지아를 지지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아는 피곤해했다. 언니, 쉬어. 서아의 말에 지아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지아의 건강이 다시 악화되었다. 병원에서 스트레스성 질환 진단. 서아는 울었다. 언니, 나 때문에. 지아는 아니, 우리 사랑 때문에 라고 말했다. 서아는 지아를 위해 활동을 줄이기로 했다. 언니, 이제 평범하게 살아보자. 지아는 동의했다. 그들은 시골로 이사했다.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았다. 지아는 글을 썼다. 서아는 그림을 그렸다. 행복한 나날이었다. 하지만 과거가 따라왔다. 지아의 옛 친구가 찾아왔다. 지아야, 내가 행복해 보이네. 지아는 고마워 라고 말했다. 친구는 사회가 변하고 있어 라고 말했다. 정말로 변화가 일어났다. 정부가 LGBT 권리를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지아는 우리의 승리야 라고 말했다. 서아는 기뻐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갈등은 여전했다. 지아의 여동생이 임신 소식을 전했다. 언니, 아기 보러 와. 지아는 갔다. 아버지도 그 자리에 있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시작되었다. 지아야, 내 선택을 존중할게. 아버지의 말에 지아는 울었다. 아빠의 화해가 이루어졌다. 서아의 가족도 서아를 받아들였다. 서아야, 행복해라. 어머니의 말에 서아는 안겼다. 그들의 삶은 안정되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의 자녀 편견이 남아 있었다. 지아는 계속 싸워야 해라고 말했다. 서아는 함께라면 치라고 답했다. 이야기의 끝이 다가왔다.
지아와 서아는 해변에서 산책했다. 언니, 우리 잘했어. 서아의 물음에 지아는 등 최고의 선택이었어 라고 말했다. 그들은 손을 잡았다. 바람이 불었다. 미래는 밝아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아는 서아를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랑의 대가는 컸지만 같이 있었어. 서아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들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지아와 서아의 삶은 안정되었지만 새로운 도전이 왔다. 지아의 단체가 큰 행사를 열었다. LGBT 프라이드 축제. 지아는 연설을 했다. 우리는 평등을 요구합니다. 박수가 터졌다. 서아는 무대 뒤에서 지아를 응원했다. 하지만 반대자들이 나타났다. 이런 행사 반대, 소란이 일어났다. 지아는 당황하지 않았다. 대화합시다. 그녀의 말에 일부가 귀 기울였다. 행사는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지아는 피로를 느꼈다. 집으로 돌아온 지아는 서아에게 서아야, 나 이제 그만할까? 라고 물었다. 서아는 전니, 내가 원하는 대로 라고 말했다. 지아는 활동을 줄였다. 대신 서아와의 시간을 늘렸다. 그들은 여행을 갔다.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행복해라고 말했다.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졌다. 지아의 아버지가 방문했다. 지아야, 서아 씨도 데려와. 지아는 서아를 소개했다. 아빠, 이 사람이 제 연인이에요. 아버지는 어색하게 반갑소라고 말했다. 서아는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 점점 수용되었다. 서아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가 서아야, 지아 씨랑 잘 지내? 라고 물었다. 서아는 네, 엄마라고 답했다. 사회도 변했다. 동성 결혼 법안이 통과되었다. 지아는 우리의 승리야, 라고 외쳤다. 서아는 지아를 안았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었다. 여전히 편견이 있었다. 지아의 직장에서 동성 커플지라는 소문으로 차별받았다. 지아는 이게 현실이야 라고 말했다. 서아는 함께 이겨내자 라고 말했다. 그들의 사랑은 강해졌다. 지아는 서아에게 반지를 주었다. 영원히 함께. 서아는 언니, 사랑해 라고 말했다. 그들은 행복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가끔 떠올랐다. 지아는 꿈에서 결혼식 도주를 봤다. 깨어나 서아를 안았다. 괜찮아, 서아의 물음에 지아는 등이라고 답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지아와 서아는 미래를 꿈꿨다. 아이를 입양할까? 지아의 말에 서아는 좋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이 여전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 사랑처럼 세상을 바꾸자. 지아의 말에 서아는 미소 지었다. 이 사랑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동성애를 숨기고 사는 게 옳은가? 아니면 공개하고 싸우는 게 옳은가?